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MC 따스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날이 올까요? 네,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보다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코로나19 TV를 운영합니다. 네, 오늘은 첫 회로 고위험군 치료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코로나19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가가 감염병에 대한 위기에 닥쳤다고 판단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코로나19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원숭이 두창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 21명이에요. 13명의 보건의료 전문가하고 8명의 경제사회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한테 어떤 게 궁금해서 자문을 원하면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자문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또 이거는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권고하는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한 번 걸렸다 또 걸리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방심이 제일 큰 거죠. 네. 병은 안 걸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같이 이제 마스크 쓰고 손위생 잘 지키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면은 병은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가 없는 병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도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피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특히 고위험군들은 백신을 4차 접종까지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면 진단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진단검사를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진단검사를 잘 못 받아서 진단이 늦어진 일이 없도록 해서 진단 잘 하고 병에 걸리면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되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대증치료 하는 거예요. 예, 열나면 해열제 먹고 아프면 진통제 먹고 며칠 지나면 좋아집니다. 대개는 저절로 좋아져요. 독감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위험군들은 치료를 했는데도 안 되면 입원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정부가 병실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또 응급실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니 이렇게. 그래서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 병실을 철저히 준비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한다면은 이 병 가지고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효과적인 백신과 효과적인 치료제를 갖고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렇게 재유행될 때 취약한 고위험군 치료에 대해서 오늘 사실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처방과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네, 오이죠. 네. 함께 받을 수 있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스톱 진료 기관을 만들었죠. 대부분 동네 병의원인데 동네 병의원이 전국에 한 34,000개 정도예요. 그러면 원스톱 진료에는 몇 개나 있느냐? 거의 10,000개가 다 돼가요. 그럼 한 10,000개 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세 집 중에 한 집은 원스톱 진료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그만큼 편리하게 우리는 병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겠죠. 고연령층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X군요. 고연령층이 코로나19 위험군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60세 이상입니다. 그 외에 60세 미만인데도 고위험군들이 있어요. 제일 쉬운 것은 내가 어떤 병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타먹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병, 콩팥, 간, 또 제가 전공한 호파, 폐질환, 뭐 천식, 뭐 COPD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3개월에 한 번을 가든 매달 가든 계속 몇 년 이상 약을 다 드시는 분들은 다 만성질환자이고 그분들은 고위험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암에 걸렸다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어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또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랑 면역 저하자들은 다 고위험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시설에 계시는 분들. 예. 밀집된 시설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정신병원, 장애시설, 뭐 이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요양시설 등등 거기에 있는 분들도 고위험군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치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이 코로나19 치료는요, 일반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에는 대개는 특효약이 없어요. 그리고 젊고 건강한 분들은 그냥 약 드시면 돼요. 일반적인 약들. 근데 고위험군은 그냥 약을 드시면 안 돼요. 해열 진통제 이런 가지고는 안 되고 항바이러스 제제라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먹는 약 2가지, 주사제 1가지. 이 3개 중에 1개는 반드시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 그 패스트 트랙은 병원에 이제 가서 환자가 아주 많을 때는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대신에 고위험군들은 고위험군임을 고지를 하고 또 병원에서 아는 순간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노약자 우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건강약자에 대한 우선.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다른 좀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이 양보를 하고 양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 만들어진 거죠.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이 필수다. 네, 옵니다. 네, 백신 접종. 이 접종을 해도 병에 걸리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4차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백신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은 맞아야 되고 반대로 고위험군이 아닌 젊은 사람들은 맞을 필요가 없어요. 3차까지 했으면 끝이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4차를 맞는 고위험군은 왜 맞느냐. 4차를 맞는다고 해서 3차 맞은 사람이 10명 걸리면 4차 맞은 사람은 8명이나 걸려요. 2명만 빠져나가는 거죠. 왜 맞느냐. 대신에 중환자실 안 가는 거예요. 절반이 중환자실을 모면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것도 절반이 줍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절반이 안 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절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절반이 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시라는 거예요. 간염 예방 효과는 20%밖에 없어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걸리더라도 중환자실 덜 가고 덜 돌아가신다. 절반이나.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4차 접종을 그냥 하십시오. 네, 명쾌하십니다. 고위험군일 경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을 요청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O입니다. 네. 이 요청이라는 말은요, 환자의 권리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환자가 의사한테 이 약을 달라 저 약을 달라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점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왜 요청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내가 고위험군이잖아요. 60세 이상이고 만성질환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항바이러스 특효약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의향이 있습니다라는 걸 밝히셔야 돼요. 그걸 안 밝히면 의사들은 그 처방하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냥 처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환자에 대해서 이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중환이 돼버리면 약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고위험군이 미리 먹고 중환 안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의향을 밝히시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소통을 하면 그 의향이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되겠죠. 네.
코로나19가 재유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확산세가 또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당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위험군을 철저히 예방주사와 치료제로 보호를 한다면 젊고 건강한 분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젊고 건강한 분들이 실제로 알아보면서 별거 아니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신에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가까이 있는 가족들 보호하고 또 병이 낫다 싶을 때 얼른 진단받게 하시고 진단받으면 제대로 약을 쓰시나 챙겨 드리시고, 예, 그렇게 하면 고위험군들은 보호받으면서 지금부터 이 여름과 가을 겨울을 지낼 수 있고 젊고 건강한 분들은 서로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으면서 일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고위험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배려도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주신 정기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모아서 저희가 위원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걱정, 의문이 대한민국에 사라지는 그날까지 코로나19 TV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